안녕하십니까, 최혜준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일반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요. 또 많이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고시 클래스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주에 4번 정도, 5번 정도, 한 달이죠. 한 달에 4번이나 5번 정도를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기존에 다루던 거 말고 좀 더 새로운 내용, 또 기본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 또 많이 질문이 있었던 내용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역시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잘 모르면 여러분 다시 기본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상대 주소 지정이라는 것은 바로 주소를 지정할 때 바로 PC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PC가 뭡니까? CPU가 있고요. 여기 MAR이 있죠. 그 다음 PC가 있고 MBR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PC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메모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명령어가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럼 101번지다. 102번지다.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수행되고 명령이 만약에 102번지다. 100번지가 지금 수행되고 있다면 바로 여기는 뭐가 갖고 있는 거야? 103번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다음에 수행될 프로그램,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번지를 가리키는 게 바로 PC고 이 PC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계산에 참여하는 그런 레지스터는 바로 상대 주소는 PC라는 걸 쓰고 인덱스는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는 베이스 레지스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볼 때 바로 이 PC는 문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뭐냐? PC.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죠. 자, 점프 명령어가 750번지를 지금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점프라고 하는 명령이 쭉 가서 몇 번지? 750번지를 지금 점프가 수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명령. 그러니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점프 명령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CPU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C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750번지가 아니고 751번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행되는 명령어가 750번이다. 다음에 수행할 번지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 주소 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751번을 가지고 연산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가 5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일 때 몇 번지로 점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프를 했을 때 상대 주소 지정은 바로 오퍼랜드 값과 이 점프를 더한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1에다가 플러스 56번지. 이 번지로 점프해야 되는 거고 751에다가 마이너스 61. 이걸로 점프하는 겁니다. 이 값을 찾아라는 문제였어요. 맞습니까? 어때요? 문제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주의하자. 현재 수행되는 명령어가 750번지면 PC는 바로 그 다음 번지를 갖고 있는 거고 바로 상대 주소 번지 지정은 오퍼랜드와 값을 계산해서 그 주소를 지정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807번지, 690번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리눅스죠, 리눅스.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죠. 리눅스. 아니, 운영체제, 컴퓨터를 운영할 컴퓨터는 윈도우 운영체제 아니냐?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윈도우 운영체제, 그 전에 유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닉스.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가 유닉스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유통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이제 MS 윈도우, 도스, MS 도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리눅스는 유닉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공짜죠, 공짜. 그래서 회사 업무를 운영하거나 특별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운영체제, 서버를 구축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운영체제다. 첫 번째 보시면
ActiveX라는 게 나오잖아요. ActiveX. 이거는 리눅스와는 별개입니다. 바로 윈도우즈 MS사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아래 한글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아래 웹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겹붙어서 수행이 되려면 바로 이 ActiveX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S자 제품입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더군다나 공개 소드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거. 소스 코드가 뭐 이것이 이제 중심이다. 잘 기억하시고 우분투, 레드핫, 데비안, 페도라 이런 말도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그런 배포판이 들어간다. 배포판. 그러니까 리눅스 운영체제는 바로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시연으로 작성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시연으로 작성한 소스를 알 수가 없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윈도우 운영체제는 어떤 언어로 사용해서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건 클로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는 다 C 언어로 만들어져서 그 소스를 알 수 있습니다. 소스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리눅스는 바로 소스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다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 레드핫, 데비안 이런 것들은 바로 유닉스, 즉 리눅스 버전의 특별한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대형, 소형 컴퓨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우분투, 레드핫이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분투라고 하는 건 리눅스 버전인데 PC,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스크탑, 서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포판이다. 레드핫, 이게 가장 많이 들었죠? 레드핫 배포판, 레드핫 인터프라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레드핫의 경영이 오픈소스 컴퓨팅을 위한 최상의 운영체제라고 얘기하고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버전입니다. 오픈소스죠. 공개를 해놨습니다. 데비안, 자원봉사 모임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비안은 GNU 리눅스라고도 한다. 그럼 GNU가 뭐냐? 여기 있었죠? 유닉스 상업적 확산을 반발하여 무료를 배포.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오픈소스 아니냐? 공개했는데 왜 돈 받고 파느냐? 이런 개념에서 반발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기반으로 만든 게 데비안이고 그 모임 자체를 GNU라고 합니다. 페도라. 역시 RPM 기반의 소프트웨어다. RPM은 대체 뭐냐? 바로 리눅스를 잘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관리 프로그램을 말하는 걸 RPM이라고 해요. 리눅스에서. 그거에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눅스 운영체제다. 리눅스 운영체제. 이런 용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첫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삽입정렬이라는 얘기죠. 삽입정렬.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삽입정렬 전에 선택정렬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버블 정렬. 그 다음에 삽입정렬. 그래도 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은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게 좋죠. 요거는 간단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5개가 있다. 이게 시온으로 A 0, A에 1, A에 2, A에 3, A에 4 이렇게 되어 있다면 form으로 돌리죠. for i는 0부터 i는 4까지 3까지만 가죠. i는 증가. for j는 위에서 들어가는 i 플러스부터 여기는 5까지 j 뿔뿔 이렇게 첨자 운행이죠. 그래서 if 즉 a의 i와 a와 j와 얘가 작다면 바로 temp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줘서 자료를 바꾸죠. temp.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선택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이죠. 자료가 n개다 그러면 지금은 n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1개죠. 자료가 5개지 않습니까?
요거는 n. 이렇게 출발하는. 요런 첨자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모의사 외에 별도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벤트 강의로서 한 번씩 다뤄보긴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바로 삽입정렬이거든요. 삽입정렬에서 단계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렬의 문제인데 삽입정렬에서 3, 2, 1, 5, 4예요. 바로 삽입정렬은 여기서부터죠. 첫 번째 건 그냥 놔두고 이거부터 정렬을 하면 이게 바로 1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 요걸 하면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배가 1단계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패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패스 2. 그 다음에 요거 패스 2니까 어떻게 될까? 1, 2, 3, 5, 4. 이게 뭐야? 패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렬을 하면 이게 뭐가 돼? 패스 4죠. 그러니까 1, 2, 3, 5, 4. 뭐 정렬할 필요 없죠. 여기까지가 바로 패스 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가지고 하면 패스 1. 요거 가지고 정렬하면 패스 2. 요거 가지고 정렬하면 패스 3.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패스 3. 3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정렬한 순서. 그러니까 1, 2, 3, 5, 4. 3번이 답이 되는 문제. 맞습니까? 또 하나 정렬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렬 문제. 셀렉션으로 간다면 선택 정렬. 3, 2, 1, 5, 4잖아요. 선택 정렬은 어떻게 해요? 요거 2, 3, 1, 5, 4. 요러고 2, 3, 1로 바뀌어야죠. 1, 3, 2, 5, 4. 이렇게 1, 3, 2, 5, 4. 이렇게 1, 3, 2, 5, 4. 맞죠? 옆에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하니까 없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첫 번째 게 결정이 되죠. 이걸 패스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1은 결정이 닿고 그 다음에 3, 2, 5, 4다 그러면 얘하고 2, 3. 여긴 그대로 2, 3, 5, 4. 이렇게 2, 3, 5, 4에서 두 번째 패스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1. 1과 1을 결정됐고 첫 번째 결정. 원 패스. 이건 패스 2. 3, 5, 4까지 가볼까요? 1과 2. 3, 5, 4. 3, 5, 4. 3, 5, 4. 세 번째 결정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결정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보통 2패스라든지 1패스, 2패스. 2패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3패스까지.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통화를 해야 됩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이 문제 답은 3번이죠. 가장 어려워하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 특히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 자, 배열을 선언했죠? 2차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삼행삼열로 잡았어요. 맞죠? 삼행삼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A의 제로에 제로지. 그러면 여기는 1, 제로 1 뭐예요? 제로 2. 여기는 뭘까요? A의 2A. C 언어는 선언은 삼행삼열로 하지만 항상 0부터 출발하니까 여기가 번지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 이게 정수형이 2바이트다 혹은 4바이트다 이렇게 줄 수 있죠? 이런 거는 실제로 문제를 제공해 줘요. 정수형은 몇 바이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2바이트라고 하면 여기는 102번지가 되고 여기는 104번지가 되고 여기는 106번지인데 이게 106번지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메모리상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A의 0, 0. 여기가 A의 1, 0. 여기가 A의 2, 0. 맨 끝에가 A의 2의 2가 돼. 여기가 100번지면 여긴 102번지, 여기는 104번지, 여기는 106번지, 108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번지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된다? A의 첫 번째 방의 번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A의 1차원 형태로 표현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1차원 형태로 표현하면 그 행의 시작 번지를 의미하는 거고 배열명을 쓰면 그 배열의 시작 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어넣는 건 얼테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 4, 5, 8, 2, 10, 23, 19, 7, 9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건 똑같이 23, 19, 7, 9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블레스라고 하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C 언어는 융통성이 좋으니까 안 써도 이렇게 집어넣게야. 만약에 모자라면 얘를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4, 5, 8, 2, 10까지만 들고 나머지는 다 뭘로 들어갈까요? 스테이트로 선언했을 때는 0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다면 4, 5, 8, 10, 23, 23, 19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4, 5 들어가고 여기 8 들어가고 여기에 10, 23, 19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리가 모자란 거는 빈 곳, 즉 0으로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되어진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선언했네요. 뭡니까? P라는 거를 선언했어, 인티저로. 그런데 별표를 했다.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 별표를 선언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변수와는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해야지. 인티저 A하고 인티저 P하고 이거는 일반 데이터를 기억하는 변수야. 이거는 포인트를 기억하는 변수야. 나만 알지 시스템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 변수로 표현하려면 가르쳐줘야지. C 언어한테, C 컴파일러한테. 그래서 별표를 쓰는 건 이건 포인트 변수를 쓰는 거야. 이런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 쓸 거야. 이런 뜻이고 처리 부분에서 쓰는 건 뭐죠? 그 번지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P라는 거를 잡았고요. P라는 거를 확보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1은 어디예요? 여기네. A의 1, 1이잖아. 요게 번지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뿔뿔 이꼬르 뿔뿔 P 곱하기 A입니다. 좀 어렵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요건 뭐예요? 행번지 여기죠. 여기는 행번지, 시작 번지가 A의 0, 여기는 A의 1. 선생님 2차원 배열을 쓰는데 왜 2차원 배열인데 왜 1차원으로 표현합니까? 2차원 배열에서 1차원으로 표현한 거는 바로 100번째 이거는. 이건 106이고 바로 행의 시작 번지라니까. 그 102에 여기죠. 내용이 얼마야? 19잖아. 19에다가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단항 연산자잖아. 뿔뿔이. 자, 뿔뿔 P. P 뿔뿔. 이거는 증가를 하는 거고 이거는 증가 전의 값을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요거 P를 증가시킨 내용. 자, P를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증가시켜야지 여기. 거기에 내용이니까 23을 말합니다. 23과 19를 곱해서 어디로 집어넣어라? 이거는 어떻게 돼? 단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결합 순서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부터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는 나중에 증가하니까 P의 내용을 말했어. 현재 P의 내용은 어디야? P의 내용이죠. 그죠? P의 내용이잖아 여기. P의 내용 요거를 뭘로 봐라? 요거 23 곱하기 19 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P가 나중에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찍어봐라. 그러면 P의 내용을 정수형으로 찍어봐라. P의 내용을 정수로 주니까 얼마가 찍힐까요? 19가 찍히고 그 다음에 A의 1,2. 1,2는 여기잖아.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 23 곱하기 19. 23 곱하기 19는 얼마예요? 437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 포인트는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역시 나중에 이벤트 강의로 해서 모의고사 외에 문제로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HTML인데요. HTML. 뭐야 이건 대체? HTML은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바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HTML을 볼까요? L 해서 태그라고 하죠, 이거를. 일반 메모장에다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HTML 태그다. 원래는 메모장에 있는 문서를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메모장에 있는 글자를 나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거든요. 보면 돼. 너무 밉잖아. 크기를 바꾼다든지 배경색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을 줘서 보기 편하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문법이거든요. 자, 여기 헤드가 들어가죠. 머릿말입니다. 여기는 타이틀 같은 게 있어요. 연습. 이건 뭐야? 웹브라우저를 하나 창을 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단에 제목 있잖아. 여기다 쓰는 내용. 요거 쓰면 여기다 연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타이틀. 그 다음에 바디가 들어오죠. 바디. 이렇게 바디.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 여기다가 만약에 고시 클래스다. 여기 고시 클래스가 찍혀요. 물론 이제 상단에 찍히겠지만. 그런데 이걸 하이퍼링크로 걸고 싶어요. 클릭하면 휙 고시 클래스 사이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http www 고시 클래스 co.kr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고시 클래스 자 이렇게 치면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딱 누르면 바로 고시 클래스 사이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개념이 들어오나요? 이런 한 화면에다가 모든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메뉴를 둬서 메뉴를 두고 여기 부메뉴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부분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홈페이지 어떤 파일이 여기도 파일이 그러니까 한 화면에 세 개의 HTML 이런 문서를 보여주게 해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바뀌고 여기 누르면 여기만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화면 분할이 바로 플레임셋입니다. 플레임셋이에요. 요것도 역시 건들 수 있다. 충분히 건들 수 있다. 간단하게만. 왜? 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플레임 태그의 속성입니다. calls, 그 다음 rows, 그 다음 border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플레임 좌우를 분할한다. 그러니까 플레임을 이게 웹페이지면 좌우를 분할한다. 그 다음에 상하로 분할한다. border라는 것은 여기 테두리를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테두리를 안 달죠.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플레임 태그는 분할된 창, 여기 옵션이죠. 그래서 SR 주소, 그 다음에 name, 스크롤바. 여기에서 만약에 문서가 이만큼이 있다면 여기다 스크롤바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 무조건 보여줄 거다. 안 보여줄 거다. 적당히 알아서 해라. 오토가. 이게 바로 플레임 태그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HTML 이게 문서를 쓴 거예요. 자, 플레임 셋인데 calls 뭘 나눈 겁니까?
콜스는 열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플레임 좌우로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이. 화면을 다시 그릴게요.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모니터를. 이거를 좌우로 나눈다는 얘기죠. 30대 70으로. 여기가 30대 7로 분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서와 여기 문서를 지정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플레임 셋 콜스 집어넣고 30%, 70%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플레임 src 1.html 여기다가 플레임 셋 플레임 src 2.html 그리고 닫아야 돼, 원래는. 플레임 셋.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무슨 문서를 올리고 1.html 올리고 여기다가는 2.html 문서를 올려서 분할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안에 이렇게 정의해 놓고 불러대면 이 현재 사용하는 디렉토리 폴더에 이 파일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온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줬어요. 이렇게. 요 하나를 줬잖아. 근데 요거를 두 개로 또 나눈 거죠. 이거를 쓰겠다는 거. 이건 이거잖아. 요거를 안 쓰고 다시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아, 또 분할을 해? 그럼 두 번째 이거죠. 여기를 어떻게 7대 30으로 분할하겠다. 어떻게? 로스로 분할하겠다니까 이렇게. 이게 7이고 3 정도로 분할해서 쓰겠다. 그러면 7대 3 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3. 여기는 뭘 집어넣고 2.htm. 여기는 3.html. 여기는 1.html. 문서 3개를 올려서 쓰겠다.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확장자를 L로 주지 않았네요. L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차이가 좀 있죠?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HTML.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도 글자는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춘 걸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헤드 위치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죠. 지금 같이 수행을 해달라. 대기 리스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아래 한글이나 어떤 워드 프로세스나 엑셀에서 어떤 특정 파일을 불러오면 그 해당되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섹터의 트랙 번호를 쭉 나열해줘요.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트랙이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바깥에는 0이고 안쪽은 199야, 기본이. 예? 항상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바깥쪽은 0이야. 안쪽은 199야. 이게 기본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경우에 따라서 바깥쪽이 199고 안에가 0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먼저 갖고 명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를 100번 섹터, 130번 섹터, 40번 섹터 이렇게 되는 거죠. 섹터가 트랙 번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파일들을 불러올 때 파일들은 섹터로 불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야? 들어오는 어세서 암이 해당되는 트랙에 갖다 놔야죠. 그래야지 그거 긁어올 거 아니에요. 그 트랙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링에 F5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을 따가지고 저 눈금을 표현해라. 지금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0부터 199 아니에요? 아니 지금 200에 나왔잖아. 출제자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내가 될 정도의 문제들은 그냥 인정하고 그 문제에 맞춰서 적응해서 풀어야 돼요. 199 아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설명에 가르쳐준 대로 아닌데요?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 자, 현재 헤드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헤드 위치가 얼마? 50이라 했잖아. 50. 여기서 가는 거죠. F1, F5는 뭐야? 이거는 스케줄이 없는 거야.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 이 순서대로. 100가, 130가 그냥. 그 다음에 40가, 그 다음 110가, 그 다음 70가, 130가, 80가, 그 다음 150가. 이건 뭐야? 난리 났네. 200. 요거를 다 도한 게 이동 거리라고요. 계산할 수 있겠죠? 이동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이동한.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야? 50에서 50이잖아. 응? 이동 거리를 다 도한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Fi, F4는 공평한 것 빼고는 없어. 그지? 자, SSTF를 해볼까요? SSTF. 여기서 출발하죠. 자, 50m 출발. 가장 짧은 쪽이 어디야? 이건 공평한 건 뭐 상관없어. 여기가 짧아, 여기 짧아. 여기는 20 차이고 20 차이 일로 가네. 그냥 SSTF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40에서 0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70. 없잖아.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겠지. 뭐 방법 있어 이거는? 아니 좌우에 어느 쪽이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 있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동거리 자르면 이쪽이잖아. 이게 SSTF고. 자, 스캔과 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캔을 먼저 보자고요. 스캔. 스캔은 반드시 뭘 가르쳐줘야 돼? 진행 방향을 가르쳐줘야 돼. 진행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진행한다, 바깥쪽으로 진행한다 가르쳐줄 수 있고 아니면 100에서 110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럼 만약에 바깥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혹은 80에서 50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 뭐야? 역시 같은 의미죠. 방향. 그럼 여기서 가는 거예요. 50. 자, 가능 40. 끝까지 갔다가 70, 80, 100, 110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로 뭐죠? 스캔입니다. 스캔. 아니야.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꺾일 거야. 그냥. 끝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끝까지 가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세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니까 중간에 확 꺾기가 기계적으로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튕겨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게 바로 스캔인데 룩은 어떤 거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꺾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캔을 가르쳐주면 끝까지 가는 거고 룩을 가르쳐주면 끝까지 안 가.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 그러나 출제자는 어떻게 돼? 스캔을 룩처럼 풀기 때문에 여러분 룩, 스캔 문제가 나오면 다 룩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캔으로 풀어라 그러면 원래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니까 끝까지 안 가. 아, 그러면 출제자는 스캔을 풀어라도 룩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자. 자, 답은 그래서 510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다음 함수 종속입니다. 종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냈다.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개체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번이 있을 수 있고 성명이 있을 수 있고 뭐 주민번호가 있을 수 있고 뭐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고 뭐 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개개인의 개체에는 이런 정보들이 존재하죠. 이걸 레코드로 구성하게 되면 레코드에 속하는 하나의 속성, 필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얘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개의 자료가 있다면 얘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후보키들이죠. 학번도 여러 놈을 구분할 수 있는 후보키고 성명은 안 되죠. 왜? 동명인이 있으니까. 주민번호 가능하죠. 얘는 안 되고.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그죠? 잘 쓰진 않지만. 점수는 안 되지. 그래서 요 놈들을 뭐라 그래? 후보키라고 하죠.
근데 프로그래머가 나는 학번으로 이걸 구분할 거야. 그럼 이게 기본 키가 되고 나머지들은 대체 키가 되는 겁니다. 알터네이트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가 다 이 학번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함수 종속은 시간의 경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변하지 않으면 왜 만들어? 학번에 대한 점수도 바뀔 거 아니야. 경우에 따라 학번이 점수를 종속시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주민번호가 이름을 종속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변화하는 거야. 가서. 기본 키는 결정자죠. 보조키 결정자가 될 수 있고 후보키도 역시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잘못된 문제. 다음 크기가 원형 Q가 있습니다. 프론트와 9고 리얼이 3인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Q만 생각을 해보자. Q. 자료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론트가 있고 처음에는 리얼이 존재해요. 그래서 새로운 삽입이 들어오면 이거 리얼은 이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 가니까 어떻게 돼? 삽입할 때는 리얼은 삽입이죠? 네.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가리키면 이 없어진 거 똑같잖아. 이거는 삭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삽입 삭제가 이러면 이 포인트가 끝에 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 두 개 포인트가. 그럼 다시 이쪽으로 빼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하자 이렇게. 연결을 하자가 바로 원형 Q입니다. 이걸로 옮길 필요가 없잖아. 빙글빙글 도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와 리얼에서 잔재 자료 큐에 원형 큐 들어가 있는 자료 개수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리얼은 어떻게 되지? 프론트가 1이고 리얼이 2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죠. 리얼은 바로 빈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10개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현재 프론트가 9이야. 리얼이 3이라고.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건 당연히 몇 개? 4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삭제가 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가리키는 거죠. 프론트 하나 증가시키면 되죠. 삽입이 됐다 그러면 얘를 또 하나 증가시키면 돼. 그러니까 몇 개다? 10개잖아. 그래서 가리키는 위치에 그림을 그려서 리얼은 어떻게 된다? 항상 데이터가 없는 다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가리키고 있는 것은 프론트고 요거의 개수를 셀 수 있죠.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이 4가 되겠고요. 다음은 바이너리 서치예요. 바이너리 이진 검색입니다. 이진 검색이라는 것을 C로 찾기 위해서 키 순서로 올바르게 나누는 건 뭐냐? 바이너리 서치 방법, 이진 검색이죠. 이게 키예요. 내가 뭘 찾고 싶어? 자, 요 키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진 검색은 당연히 뭐가 돼? 전체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값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것을 중간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 첫 번째하고 맨 끝에 거 하고 2에서 2로 나눠. 4가 나오죠. 네 번째 뭐야? 8과 비교해. 즉 D하고 비교하죠. 뭐하고? C냐 이거야. D. 즉 키값이 뭐야? 키가 8일 때 뭐야? D하고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뭐죠? C잖아요. 현재 D 값이고 찾고자 하는 게 C야. 알파벳은 순서가 있다 없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D 값과 C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뒤쪽 건 포기해. 왜?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얘가 더 작으니까 뒤쪽 걸 포기하는 거죠. 왜?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전체 100명 중에 어떤 특정한 키를 찾고 싶어. 150cm부터 2m까지 있다고 합시다. 학생들이 키 순서를 쭉 정렬을 했다고. 정렬이 안 되면 안 돼. 내가 170을 찾고 싶어. 정중앙을 딱 가봤더니 거기가 160이야. 어느 쪽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거잖아. 알파벳이니까 작으니까 어쩌로 땡긴다. 그래서 요거를 4는 찾아서 없으니까 앞으로 땡겨줘야지. 하나 감소시켜서 3, 1, 다시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지. 두 번째지. 그러니까 키가 얼마일 때? 4일 때는 뭐야?
C하고 B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C가 더 크잖아. 그럼 이제 저쪽을 버려야지. 저쪽을. 그래서 이쪽으로 오죠. 현재 2니까 이보다 하나 큰 거. 3 플러스. 갖고 있던 3을 2로 나눠서 얼마? 3이 되죠. 3은 키가 얼마야? 3은 7이죠. 그래서 결국 C를 찾았다. 이러니까 3번 만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47. 키가 847입니다. 요거를 빼놓고 나중에 답할 때 이걸 찾아도 되고요.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알파벳과 비교해서 그때 정해진 알파벳의 키가 뭔지를 찾아내도 됩니다. 그래서 847. 자, 페이지 기억 할당 기법에서 한 페이지의 크기가 512바이트래요. 페이지 번호 0부터 시작한 다음에 논리적인 주소 100, 1224 번지는 어디에 변환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에 존재하는 가상 기억 장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분할을 했죠. 여기가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만약에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페이지 플레임이라고 한다면 이 한 개 얼마이다? 512바이트라는 얘기죠. 이것도 512바이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1020, 1200 논리적인 주소인 1224는 대체 어디냐? 몇 번째 페이지냐 이거죠. 이게 0번 페이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513, 11까지 되겠죠? 여기가 512부터 1023이 되겠고 여기는 1024부터 511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1020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몇 번지? 200번지 떠진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0번째, 1번째, 2번째부터 100번지, 200번지 떨어진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되네. 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0페이지는 뭐야? 0부터 513. 1페이지는 512부터 2013, 1023. 그 다음에 2페이지는 24부터 1050, 1535까지니까 요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부터 200번지 떨어진 위치가 실제 위치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 마이크로 동작에 속하지 않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스크 동작은 뭡니까? 비트가 이렇게 존재해. 내가 요 부분은 다 0으로 클리어 시키고 싶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 0, 0, 0, 0, 1, 1. 요거를 바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는 다 뭘로 됩니까? 0, 0, 0, 0. 어떤 특정한 부분을 클리어시킬 때 AND 연산자가 바로 마스크 연산자. 그 다음에 select set, select clear, supplement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complement는 보수 개념이죠. 요거를 정확히 기억하자.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과 같이 SQL 문의죠. SQL. 어떤 부서와 기본급에 대한 부서별 기본 평균 from 직원 그룹 바이 부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룹 바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투표 안에는 여러 부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에 여기가 부서 코드라고 할게요. 1, 2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1번 부서가 뭐 영업부다 그랬으면 영업부. 부서별로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as는 뭐죠? as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필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select 여기가 뭐 4번이라고 하죠. 4번 부서 요 테이블명이 지금 직원 테이블이에요. from 직원 테이블을 어떻게 찾고 싶은데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필드의 명이 있었다면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제목을 달고. 그런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제목을 달고 싶을 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AVG라는 것은 기본급을 평균 내라는 얘기죠. 여기 어디에 기본급이 있다는 얘기지.
부서별로 기본급을 평균 내고 싶은데 그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제목을 달고 싶은 거지. as가 있는 거는 제목을 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룹 바이를 묶어서 어디 테이블? 직원 테이블에서 그룹 부서별로 바로 부서에 해당되는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주고 싶다니까 1111 해당되는 기본급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평균 내고 2 하는 것들의 기본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평균 내고 해서 제목을 부서별 기본 평균. 즉 어떻게 나올 거야? 결과 나오면 부서하고 부서별 기본급 평균해서 쭉 나오겠지. 1, 2, 3, 4, 5 이렇게. 평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달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룹 바이 저는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도 아니잖아. 이거 틀렸지. 벌써 틀렸네. 생략을 하면 그룹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 함수가 바로 뭐야? AVG 함수잖아. 직접 연산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표시되는 레코스와 상관없이, 이 줄수와 상관없이 결의 필드수는 항상 2개이다. 필드수는 항상 2개다 이런 뜻이잖아. 필드. 질의 결과는 반드시 부서의 개수, 종류수만큼 레코드를 표시한다. 첫 번째가 잘못된 얘기. 다음 모바일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기본 베이스는 리눅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아주 많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삼성, 안드로이드 폰은 다 기본 운영체제가 유닉스에서 파생된 리눅스 운영체제고 바로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자바가 뭐죠? 객체 지향 언어. 개발 도구가 무료로 공개되면 다양한 운영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판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한 SQL 서버, 이거는 너무 크고 바로 SQLite라고 하는 소형 DBMS죠. 왜? 아니 우리 스마트폰은 용량이 작을 거 아니야. 어디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번호라든지 카톡에 있는 여러분의 명단은 친구들의 명단은 카톡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서버에서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DB는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바로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DBMS가 수행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XML은 바로 화면 디자인용으로 씁니다. 화면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을 보면 화면 디자인 이것들은 다 XML로 디자인되어 있다. 겉모습은 다 이걸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프로그램은 바로 자바로 되어 있는 거. 답은 4번. 다음 3개의 페이지 플레임을 가지고 있는 주격 장치가 현재 완전히 비어 있으며 보기와 같이 페이지 요청을 했을 때 페이지 교체용으로 LRU 사용했다. LRU.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되죠. 2, 4, 6, 8, 9개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라 그러지. 플레임이 몇 개? 3개입니다. 요거죠, 플레임. 이렇게 들으라 그랬죠? 어쨌든 플레임은 요거예요. 여기는 상태라고 하고 여기는 요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요. 4, 5, 3, 0, 5, 1, 5, 2, 0 맞습니까? 여기만 올리는 거야. 요게 바로 메모리죠. 자, LRU니까 어떻게 됩니까? 4를 올렸어요. 페이지 폴트 나죠? 4는 그대로 있고 5를 다시 올렸으니까 페이지 폴트 나죠? 4 오고 올려 페이지 3 폴트 났죠? 그 다음에 0이야. 요 놈 중에 하나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없는 걸 찾아. 5, 여기 있고 3 있고 얘 바꾸면 되네. 0. 폴트 발생했죠? 5는 있네? 0, 5, 3. 성공했네. 1은 없네 또. 1은 없으니까 요거랑 0, 5 요거랑 바꾸면 되죠. 여기서 보니까 현재 처리할 놈하고 앞에 최근에 사용한 놈이니까 0하고 5는 있고 3하고 바꾸면 되겠네. 폴트. 5는 성공했네. 0, 5, 1 성공. 2 또 바꿔야 되지. 2는
이렇게 5하고 1하고 여기 2 폴트 0 또 바꿔야 되겠네. 520 520 폴트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지.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250 페이지 폴트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성공은 2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추상화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가 추상화라는 것은 객체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략적인 것만 지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자. 이것이 이제 추상화죠. 클래스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다형성이죠. 다형성. 다시 한번 우리가 객체에서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이 오버로딩은 뭐야? 한 클래스 안에 메소드명이 동일해. 인수만 달라. 오버라이딩은 어떻게 돼?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클래스끼리 상속관계에 있었을 때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명과 하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명이 같을 때 이거는 우리는 오버라이딩 형태다. 어쨌든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불러지는 호출 방법에 따라서 다른 모듈로 다른 메소드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 바로 다형성이죠. 첫 번째가 틀렸습니다.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사용자 모델에게 겉모습을 보게 해주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만 정의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다음 C클래스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4개로 전환할 때 가장 적절한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본적으로 C클래스야. 이게 C클래스. C클래스는 몇 개야? 기본적으로 256개잖아. 그렇죠? C클래스 256개예요. 예를 들어서 C클래스는 203점, 45점, 100점, 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주소. 얘는 뭐야? 니네들이 분할해서 쓰려면 쓰라 이거지. 그래서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뭐예요? 255, 255, 255, 0 써주면 외부 IP가 이쪽을 하나의 그룹 안에 모든 IP가 존재하는 형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면 부담이 너무 스러우니까 논리적으로 나눠 쓰고 싶어. 나누면 256개를 몇로 나눠? 2로 나누면 128개잖아. 여기도 128개, 여기도 128개. 그럼 시작부터 0부터 끝번호죠. 0부터 127, 그 다음에 127부터 255. 맞습니까?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대표 주소가 뭐예요? 0부터 255죠. 첫 번째가 호스트, 즉 컴퓨터 네트워크 주소고 맨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뭐죠? 들어왔을 때 모든 단말기의 데이터를 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1번부터 254번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분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2개의 그룹을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은 대표 주소가 이거, 브로드캐스트가 이거. 그렇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1번부터 126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129부터 254까지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룹의 대표 주소고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서브넷을 맞춰야 되느냐? 255, 255, 255 끝에 0000000 8개라고 하면 이게 0이죠 지금. 여기 하나만 세팅하면 된다. 이렇게. 이게 얼마야? 128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요거를 서브넷 마스크로 세팅을 하면 2개로 분할해서 IP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4개로 하고 싶어요. 4개로. 몇 개야 그러면? 2, 5, 6 나누기 돼. 64개잖아요. 그럼 여기도 64개, 여기도 64개, 여기도 64개, 여기도 64개잖아. 64개니까 0부터 얼마? 63까지. 64부터 얼마? 128까지. 129부터 191까지. 192부터 254까지잖아. 그러면 이 그룹에 이거는 대표 주소, 요거 대 브로드캐스트 주소. 실제 쓸 수 있는 건 1부터 62까지. 여기는 요거 대표 주소, 요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65부터 127까지. 여기 127이네요. 잘못됐어요. 여기 127, 190 맞죠? 네. 6까지. 두 번 여기는 128의 대표 주소, 191이 브로드캐스트. 쓸 수 있는 건 127부터 129부터 190까지. 여기는 193부터 254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 255, 255, 255. 요거 하나 더 마킹하면 돼. 얼마예요? 128에다가 60 하니까 192잖아. 이거는 128, 여기는 192. 지금 4개로 분할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92를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8개로 분할, 5개로 분할하거나 6개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로 분할을 한다면 몇 개로 나눠야 돼? 8개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거지 6개로 분할하는 건 없어.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되지. 하나 있네, 2의 1승 2개. 2개 있네, 2의 2승 4개로 분할. 3개 있네, 2의 3승 8개. 4개 있네, 2의 4승 16개. 이렇게 분할하면 되죠.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산정 기법이네요. 소프트웨어 과학 문제입니다. 델파이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비용을 측정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를 전문가 측정이라고 하는데 한 놈한테 물어보면 그 비용 자체가 약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거 1억 받아야 되는데 저놈 술 먹고 와서 한 3천만 원 측정하면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둬서 여러 사람의 전문가를 둬서 계속 물어본 다음에 중재자가 평균치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델파이죠. 이건 뭐야 이거는? 원시코드 라인수, LOC 측정이죠. LOC 측정으로 라면 갖고 얘기했어요. 라면. 전문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델파이 측정입니다. 요게 요거고. 그죠?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정보 처리 규모, 기술의 복잡도, 가중치, 바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LOC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기능, 출력 기능이 몇 라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측을 해서 몇 라인 정도 잡으면 돼. 라면을 몇 개 끓이면 돼.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펑션 포인트라는 건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라인 수만 갖고 따지기에는 좀 그러니까 요거 분석가는 굉장히 급여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인월이 좀 높고 검사하는 놈은 좀 낮고 그래서 가중치를 어떤 거 복잡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가중치를 둬서 고려하는 게 펑션 포인트다. 점수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가장 적합한 말이죠. 그래서 LOC방 요거 기술 요것이 바로 펑션 포인트. 요거는 펑션 포인트. 이게 정확한 코코모. 3가지 있어요. 유기형, 준비형, 내재형. 4번. 다음 전가상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가상기가 뭐예요? 3개의 비트를 더해서 반가상기는 뭐죠? 자, 전가상기, 반가상기 회로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볼 줄 알지 못하면 그 회로도 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게이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반가상기. 지금 전가상기죠? 반가상기 2개를 더해서 반가상기는 XOR과 AND 게이트죠, 이거? XOR 게이트, AND 게이트만 있으면 썸과 캐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의 비트는 올림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올림수까지 고려하려면 2개 반가상기, 이거 무슨 가상기? OR 가상, OR 게이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 논리고비야. 이거 논리고비래. 2개 반가상기 논리 합이야. 여자, 남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입력은 3개고 3개의 비트가 들어해서 하나는 썸이고 캐리 되니까 그래서 캐리는 이 방식으로 그려진다. 됐습니까? 네. 다음 스레싱은 뭡니까? 스레싱. 스레싱 들어보긴 했는데 헷갈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알자. 시험장에 가서 이거 들었던 문제인데 뭐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스레싱은 우리가 페이지 교체를 할 때 가상기억장제 페이지 교체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실행은 안 하고 맨날 교체만 하느냐.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스트레싱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정도를 높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정도를 높이는 거? 프로그램 정도를 높이는 거 뭐야? 프로세스 양을 높이는 거죠. 자, 여기가 운영체제가 있고요. 여기는 A 프로그램 올리는 페이지 프레임, 여기는 B 프로그램, 여기는 C 프로그램이에요. 얘네들이 페이지 프레임을 나눠서 여기는 5개의 필름, 여기는 4개로, 여기는 더 많게.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 여기만 쓰고 B라는 프로그램 여기 이렇게 쓰잖아. 근데 현재 3개가 어떻게 돼? 하나, 둘, 3개 프로그램이 페이지 교체하고 있다고. 정도가 뭐야? 3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를 더 올려. 그러면 얘네들이 더 좁아지겠지. 응?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좁아지니까 뭐야? 교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 이용률 안 돼. 바로 워킹셋을 이용하죠. 워킹셋. 워킹셋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올리는데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00개, 200개, 뭐 300개 이렇단 말이야. 그럼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는 아예 교체 대상을 제외시켜서 그 영역에 아예 주기억 장치에 고정 배치시키면 그러면 자주 교체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뭔지 잘 기억하자. 다음, 관계에 대해서 5개 기본 연산자, 데이터베이스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일단 곱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A의 교집합은 절대 기본 연산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A라는 거 우리가 수학식으로 보죠. 1, 2, 3이라고 하고 B라는 거를 3, 4, 5라고 하자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뭐죠? 3이죠. 이것까지는 알죠? 그런데 얘는 이걸 쓸 수가 있어. A에다가 빼기, A 빼기 B 집합을 할 수도 됩니다. 자, A 빼기 B 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를 빼면 1, 2지. 이건 1, 2 아닙니까? 맞잖아. A에서 A 뺄셈. 차집합은 A에 있는 요소를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B에 있는 걸 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B를 빼니까 1, 2밖에 안 남잖아. 그런데 A에서 다시 빼라 했으니까 A는 뭐죠? 1, 2, 3이죠. 그럼 얼마? 1만 3 남잖아. 이 차집합은 다른 어떤 집합 연상 갖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집합은 없어도 돼. 왜? 이 차집합 갖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집합, 가장 기본이 되는 집합기호, 연산, 이것은 바로 차집합으로 가야지 교집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어서 계속 파생돼서 도해서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집합들이 만들어지는데 도저히 합쳐서 만들 수 없는 이런 차집합, 유니온, 차집합, 곱집합, 프로젝션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집합, 이것은 절대 기본 연산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중요한 내용들로 걸게 되겠고 여러분 질문을 많이 주시거나 또 제가 볼 때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도 문제들을 잘 선정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바로 그 엑셀 문제는 없었네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